안녕하십니까. 정치 현안의 주요 이슈를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통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이달 말까지 신당 창당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통합이 불과 사흘 정도의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내실 있는 후속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 정가레이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7분입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김한길 대표 순입니다. 하나,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하나,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나, 신당은 대선 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하나, 신당은 여러 경제 주체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하나,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선거 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며 국민은 정치와 정당의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기만은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 앞에서 새정치를 위한 실험은 계속돼야 합니다.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덧붙이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기초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민주당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불면의 밤들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보다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여권과 야권의 정치적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위원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대선 출마까지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했고요. 정몽준 의원에게는 불행하게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신당 창당 발표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가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지요. 3월부터 이 시간 새롭게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야당의 연이은 패배와 무기력함은 야권에 대한 국민의 냉랭함으로 이어지면서 야권 재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위원장의 만남, 이 국민들이 바라던 야권 재구성으로 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틀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네. 그동안 국민들 눈에는 이제 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야당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야권 연대라든가 뭐 다양한 그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야당의 역할을 해왔지만은 네. 그 집권당, 뭐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과 그 새누리당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거스릴 경우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어쩌면 무기력하고 만년 야당 같은 모습이 이제 그동안의 야당의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계파라든가 뭐 특정 이념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이제 못마땅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 것은 여야가 정권 교체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야당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어제 해동이 뭐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미지수지만은 이제 민주당의 변화와 또 안철수 현상을 동시에 요구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를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즉 방향 설정은 이제 일단 국민적인 그 뜻에 부응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새정치연합 창당 결정부터 제3지대 통합에까지 이런 것들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단일 순수 정당을 만든 게 이제 바람직하지만은 야권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그동안에 야권에 있는 사람까지, 즉 민주당을 없애면서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다고 볼 때 민주당과 혁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은 동시에 진행한다면은 역시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야기되어 왔지만은 네. 다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스거리가 큰 뉴스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통합 발표의 결정적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선거라는 게 닥쳐왔기 때문에 역시 현실적인 문제라서 통합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화와 기득권 포기가 논의가 있었던 것도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통합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합의가 아닌 안철수와 김한길의 통합 합의로 구성될 수도 볼 수 있는데 그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이제 당내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상들이 간단한 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다 거쳤다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모습이 있어 왔거든요. 정치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안철수 의원도 좀 정당을 만들고 있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띄웠지만은 네. 어쩌면 개인 김한길과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그 트렌드 상표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막상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리드해가느냐에 대한
그 두 양측의 과제도 남아 있고요. 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상황이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크게 당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정책 멘트는 좋지 않았다고 봐요. 뭐 저급한 야합 정치라고 표현했던 것은 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의 욕심만을 생각했지 역시 강력하고 국민이 원하는 야당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의 멘트는 좀 넉넉한 멘트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새정치연합의 윤여준, 김성식 공동위원장 그 발표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한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그 뜻이 같다 할지라도 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서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당혹감이 있을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에 어떤 그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앞으로 향후 그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국민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아주는 정당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도 새정치연합처럼 어떤 그 지도부의 합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그 절차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말할 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런 식의 제3의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즉 안철수 현상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네. 또 반면에 당장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비상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문재인 의원을 내세우자, 뭐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그 어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보고, 논의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으나 절차적으로 앞으로 당내 제1당으로서의 당내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합의본 데는 상당히 그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네요. 네. 원래부터 원칙도 내용도 없었던 안철수식 새정치의 종언을 고한 날이라면서 말이죠. 네. 그동안 그 안철수 의원이 추구했던 새정치와 신당 창당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그 천호선 그 정의당 진보정의당 대표의 이제 비판은 뭐 야권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정치신당이 등장했을 때 진보의 정치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 어떤 바램 내지는 비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새정치라는 것이 일단은 국민들이 정말 여당과 막강한 여당과 경쟁적인 구조의 틀을 갖춘 것이 우선이다 라는 점에 방점을 둔다면은 그러한 어떤 그 비판적인 거라든가 그런 향후 고려할 요소이지, 일단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속도감이 빨리 나간 것 측면에서 야권 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정치적 흐름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은 그동안 그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당과 신당 창당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크게 다르다고 봐야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안철수 의원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이 그러한 양적인 변화 정도 가지고는 국민의 성에 차지 않는 게 현실인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도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새로운 제3지대의 그 창당 신당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했고 변화를 줬구나,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가 양적 개편이라면, 즉 안철수 의원이 단순히 민주당에 입당함으로 해서 민주당이 좋아지는 것은 양적 개편이라면, 정말 새로운 변화, 질적 개편을 이뤘다는 점에서 제 신당 창당은 서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가고 있다. 즉 변화의 바람을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양당이 이제 그 창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에서의 세력 이탈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가까운 보수적 인사들, 또 새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그 당황한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개파가 공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탈하는 세력 없이 무사히 좀 창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이제 보고요.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복잡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떠한 세력이 이 야권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이탈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하게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이탈 과정이라든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면은 뭐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야권에 오지 않았었던 어떤 중산층, 어쩌면 그 새누리당에 지지했던 사람도 안철수 현상에 지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세력들을 다 끌고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전통적인 야권을 지지했던 대다수 그 국민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다림보다는 먼저 새로운 지점을 설정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중표를 만든 게 정치적인 그 리더들의 저는 필요한 것이라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이탈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역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통합 이후 신당의 지지도, 그 현재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을 합한 정당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는 중요한 관건이죠. 뭐 합치나 마나라면은 역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역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쳐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원하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원하는 뭐 정책 이념이라든가 정강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역시 국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들만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도라든가, 그리고 대여당 비판 견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을 경우, 그 가능성을 보여줬을 경우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당 창당 과정에서 정강정책과 당원 당규도 새롭게 작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념적 포지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야권의 그동안의 전통적 지지층은 그 중산층과 서민이었습니다. 요즘 민생민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야당이 강력해야 돼요. 무기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됐었던 것이고, 뭐 이왕 합쳤으니까 민주주의는 잘 될 수 있다,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중요한 것은 민생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붕괴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서민의 정치를 이 정치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서민을 위해서, 복지만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서민을 이해하다 보면 중산층이 다시 새롭게 층이 넓어진다라는 것. 즉 정치의 출발이, 야당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당 강령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저는 해야 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새롭게 탄생할 정당의 성격이 저는 규정된다고 봅니다. 네. 신당 창당의 로드맵을 보면은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 과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언론들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뭐 얼핏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뭐 언론에서 그런 언급한 거 봤습니다만은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 과정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세력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하나로 합쳤다, 통합을 했다라는 데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새로운 신당은 좀 다른 과정을 저는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3당 합당이라는 민자당 탄생 때 야권이 평화민주당과 꼬마민주당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상당히 무기력했어요. 거대 야당 앞에서.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권을 앞두고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이기고 결국엔 정권교체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1인자의 어떤 힘도 중요했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정권교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새로운 지점의 정당을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어쩌면 새정치국민회의가 더 롤 모델이고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제일 큰 관심사가 지방선거 정당 공천에 관한 것인데 신당과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사이에 둔 신경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의 부분이 차별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정당 공천이 그동안에 정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수단이었다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 기초선거에서 이것은 대통령과 여야의 공약은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야권이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해서 정책 실리를 잇기보다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